근육이 약해지면 호흡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근육량을 지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은 근육의 암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근육이란 무엇이고 그 근육의 기능, 그리고 근육이 약해지면 생길 수 있는 질환이나 증상들, 그리고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육이란 무엇입니까? 근골격계라고 하죠. 근육도 하나의 시스템이죠. 오건, 기관이고 우리 몸을 유지해주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근육은 이제 근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근육 섬유에 어떤 신경 자극이 오게 되면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어떤 동작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 뭐 수백 가지 이상의 근육이 있지만 우리 등에는 승모근, 광배근, 척추 기립근 같은 큰 근육들이 등을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 배 쪽에는 대흉근이라고 하죠. 가슴 근육, 그 다음에 복직근, 복사근, 뭐 이런 큰 근육들이 우리 몸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팔, 다리에도 큰 근육들이 있는데요. 엉덩이에 뭐 대둔근이라든지 중둔근, 그 다음에 허벅지에 대퇴사두, 햄스트링, 또 종아리에 비복근, 가자미근, 이런 큰 근육들이 우리 골격을 유지하고 우리가 서 있고 자세를 유지하고 이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근육은 이제 근육만 있으면 안 되죠. 뼈랑 같이 있어서 우리가 근골격계라고 하죠. 근과 골, 근육과 뼈가 우리 외부 형태를 유지하는 큰 기관이고 기관계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근육은 만 26세 무렵까지 점점 이제 근육 성장을 합니다. 근육세포가 늘어나고 그때 건장하죠. 만 26세, 28세까지. 만 30세까지 이 성장을 유지하는데 사실 성장이 멈추는 점에서부터 바로 노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감소죠. 예전에는 이 근육 감소는 나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근육 감소도 질환의 일종이다. 그래서 병명을 붙이고 근감소증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죠. 우리가 이때 근테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테크란 무엇이냐? 재테크와 비슷한 거죠. 근육량이 피크인 만 26세, 28세일 때까지 최대의 근육량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만 28세부터 80세, 요즘은 평균 수명이 90세 아니겠어요? 약 60년 동안 얼마나 적게 손실하는가, 이것을 근테크라고 부르고 있죠. 이것이 현재 노년의 건강의 척도가 됩니다. 누가 많은 근육량을 초반에 확보해 놓느냐,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 최소한 덜 손실되도록 유지, 늘릴 수는 없더라도 유지, 손실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근육이 줄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근육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근육은 우리 몸을 최소한 유지시켜 주죠. 넘어지지 않도록, 엎어지지 않도록 몸을 유지시켜 주고 운동을 가능하게 하죠. 이 운동은 노동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 근육을 움직일 수 없으면 노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근육과 뼈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거나 어디 부딪히거나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 완충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근육은 열을 생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열을 내는 기관은 약 3가지 정도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는 심장이 있어요. 심장은 계속 움직이는
근육이기 때문에 항상 뜨거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이 있습니다. 간은 화학 공장이에요. 온갖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선 열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근육인데요.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 열을 내게 되는데, 이 열이 하는 역할이 다만 체온 조절만은 아닙니다. 근육에서 열을 내서 우리 체온을 유지해 주는 것도 근육의 기능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열을 내보내서 우리 면역을 올려주는 것도 근육에서 생기는 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죠. 근육의 열을 통해서 우리 면역력이 상승되게 됩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근육을 움직일 때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오카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런 마이오카인도 있고, 면역을 향상시켜주는 이런 마이오카인도 있어서 우리가 이 마이오카인이 분비될 때 암 발생하는 것을 억제해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오카인 자체가 암 발생을 낮춰주기도 하고요. MD 앤더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요, 그 항암을 할 때 근육량이 많은 군과 근육량이 적은 군을 비교해 봤을 때 근육량이 많은 군에서 항암 효과가 훨씬 높고 생존율이 높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만큼 근육이 암 발생, 항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근육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무기력이 있겠죠. 근력이 없으면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는 거 없이 피곤하다. 내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이 근육이 감당하기 어려운 중량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없이 피곤, 만성 피로, 이런 무기력, 기운 없다고 표현하는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면역력이 저하될 수가 있겠죠. 아까 근육이 면역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우리 체온을 올려주고 마이오카인을 통한 직접적인 항암이라든지 항암 작용에 도움을 주는 이런 면역 기능에 저하가 올 수가 있고요. 근육이 없으면 잘 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르신들 낙상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옛날 어른들 넘어졌는데 며칠 못 가서 돌아가셨다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들을 수가 있었죠. 연세 드신 분들이 넘어지면 이건 바로 뼈의 골절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근육도 약하지만 뼈도 골다공증이 와 있기 때문에 뼈가 부러질 확률이 높은데요. 이때 그 대퇴골, 허벅지 뼈죠. 허벅지 뼈가 그 골두가 그 목이 있거든요. 거기가 딱 부러지면서 젊었을 때는 뼈에서 이제 골수, 혈액을 생성하기 때문에 적색골수라고 해가지고 핏덩어리 같은 그런 조직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 그 뼈 안에 지방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뼈도 늙는 거죠. 그래서 골수가 황색 골수로 되면서 이 지방 덩어리가 그 부러진 사이에서 나와서 색전처럼 작용을 하는 거죠. 심장이나 뇌에 가서 막으면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어떤 낙상은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약해지면 낙상이 올 수 있고, 낙상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근육이 약해졌을 때 이런 생명이 위험해지는 지경에 이를 수 있으니까요,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겠습니다. 또 근육이 약해지면 올 수 있는 게 바로 관절의 통증입니다. 이게 한의원에서 이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내원을 하시는데, 그분들 보면요, 근육의 약화가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절 자체의 변형이라든지 염증보다도 관절 주변을 지지해주는 근육의 약화 때문에 관절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이 약해지면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이나 증상, 심지어는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근육이 하는 역할 중에서 우리 호흡을 도와주는 것도 근육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비 사이에 있는 그 늑간근이라든지 횡경막, 막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것은 근육 덩어리입니다. 폐 아래 가슴 부분을 완전히 가로막는 막, 그래서 횡경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근육, 그 두 가지 근육이
뭐 이 이외에도 많은 근육이 호흡에 참여를 합니다만 이 근육이 약해지면 호흡 곤란이 올 수가 있겠죠. 루 게릭병, 근무력증이라고 하는 근육병, 근육이 점점 적어지는 병은 결국에는 호흡을 하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약해지면 호흡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근육량을 지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근육량을 지키는 그 방법 첫 번째는요. 근육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죠. 재테크와 똑같죠. 시드머니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듯이 근테크를 하려면 근육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근데 이미 나이가 많아서 근육을 더 만들기가 어렵다면 근육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근육을 늘려주는 치료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루 게릭병이 낫지 않기 때문에 막 아이스버킷 캠페인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늘려주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최소한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유지하는 그런 정도의 운동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유산소가 아니라 중량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꼭 아령 운동 뭐 이런 헬스장에서 하는 것 외에도 우리 체중을 이용한 스쿼트라든지 플랭크라든지 런지 같은 맨몸 운동을 통한 근력 강화 운동, 특히 하체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이 하체에 있습니다. 우리 전신 근육량의 약 70%가 하체에 있고요. 그 중에 또 70%, 그러니까 우리 전신 근육의 약 50% 가까이 그 엉덩이 허벅지에 그 근육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대둔근, 중둔근 가장 큰 근육이죠. 그 다음에 허벅지에 있는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같은 근육이 스쿼트를 할 때 근육이 유지되거나 발달할 수가 있으니까요. 내 맨몸을 이용한 스쿼트. 그 다음에 걷기. 걸을 때 언덕을 올라가면 더 좋겠죠. 가장 큰 방법이 바로 등산인데요. 나는 뭐 무릎도 안 좋고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언덕을 걷는 게 좋고요. 언덕도 힘들다. 그러면 평지를 걷되 보폭만 좀 넓혀주고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보폭 넓게 좀 빠르게 걸어주면 훨씬 좋은 운동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걷기, 등산, 자전거 뭐 정 안 되면 산책도 좋습니다. 제가 뭐 걷기가 운동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밖에 나가서 걸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근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근육이 없을 때 어떤 생겨나는 질환이나 문제점 그리고 근육을 잃지 않는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